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네, 2, 3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네 종목 중에 하나, 이지스 바로 한번 같이 보시죠. 얘는 그냥 장점은 딱 하나 확실해요. 그냥 가볍다. 뭐 하는 회사냐면 3D GIS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3D GIS는 현실 세계의 공간 정보를 3차원으로 시각화해서 분석,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디지털 트윈 기술이란 현실 세계를 가상에 그대로 복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에서 검증한 최적의 대안을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이런 기술이 왜 필요할까요? 공간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를 계획할 때 여기 도로를 넓히면 교통이 어떻게 될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가능하고 홍수나 화재 같은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할 수가 있고 건물이나 다리, 전기시설 같은 중요한 시설들도 한눈에 관리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자, 이지스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XD 클라우드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얼스. 전 세계를 컴퓨터 속의 3D 지구로 보여주는 서비스고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시점부터 해서 땅 위, 건물 내부, 땅 속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디지털 어스는 구글 어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3개국, 5개 기업만 구현 가능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이지스가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플랫폼의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공간 정보는 다양한 포맷과 이기종의 데이터들로 생성이 되는데 기존에는 이를 가공하고 변환하기 위해서 고가의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어스 플랫폼을 활용하면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데이터의 통합과 시각화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AI 기술이 적용돼서 데이터의 유형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분류시키고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다 자동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비전문가도 디지털어스 위에서는 자신만의 데이터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올리면 자동으로 3D 지도가 생성이 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산이 되면서 즉시 결과까지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앱스토어 서비스는 이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서 등록할 수 있게끔 개방형 플랫폼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서비스 개발 툴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1600여 개의 API를 활용해서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고요. 현재 22개국 1200여 명의 개발자들이 실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플랫폼 안에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회사는 디지털 트윈을 좀 대중화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그 기술을. 자, 그럼 회사의 플랫폼이 도입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오픈랩은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버추얼 서울에 통합해서 시민들이 직접 행정 개선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한강 홍수 통제소 댐 하천 물 관리 디지털 트윈 사업은 기존의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하고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예경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연구원은 기존의 각 연구자들이 설파했던 데이터를 디지털 튜닝에 통합해서 서로의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연구 성과를 향상시킨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B2G, 구축형 프로젝트의 매출 비중이 24년 기준으로 89.50%, 23년 기준 90%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정부 예산안 통과나 지연, 발주기관의 계약 방식 변경, 경쟁 입찰 실패, 이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 실적이 너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구독형 비중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개인 대상의 위치 정보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기업뿐 아니라 개인 대상 사업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고객은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니까 매출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아 견고한 좀 수익 구조 창출이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자,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그리고 유럽의 데이터 생태계 프로젝트인 가이아 X, 네덜란드 시뮬레이션 기관 TNO와의 전략적인 기술 협업, 헥사곤과의 협업, 이런 해외 레퍼런스를 확보해 나가는 중입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도 22년부터 2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23년과 24년에 흑자를 기록하긴 했는데 25년 3분기 기준으로 크게 적자 전환한 모습이죠. 이에 대해서 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년 12월부터 25년 6월까지 비상계엄과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공공사업이 모두 올 스탑됐다. 그래서 사업 발주나 예산 집행이 반년 가까이 밀려버렸다. 이 매출 구조가 정부나 공공기관 위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그래도 6월 이후에 수주가 재개되면서 현재는 수주 잔고가 24년도를 넘어섰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26년의 실적은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 엑셈, 슈어소프트테크, 웨이버스를 선정을 했는데 사업 유사성의 범위를 너무 넓게 가져가서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을 하거나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들을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엑셈이랑 슈어소프트테크는 그런 면에서 유사성은 많이 떨어지긴 하고 웨이버스는 아주 적절한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반기 기준 이들의 평균 퍼는 26.86배가 나왔고요.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는 27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71억 원을 적용을 했는데 27년 추정치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7년 추정 순이익은 구체적인 영업 리스트 기반의 계약보다는 그냥 시장의 전망과 과거 수주율에 의존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프로젝트 기반의 회사다 보니까 25년, 26년은 프로젝트 영업 리스트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줘서 어느 정도 좀 실현 가능성을 높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정작 공모가 산정의 기준이 된 27년은 그냥 시장 전체 규모에다가 과거 수주 점유율을 반영한 방식으로 산출을 했다는 거, 논리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주당 평가가액 18,150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할인율 28.38%에서 17.36% 적용, 최종 밴드 13,000원에서 15,000원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지스도요, 한번 국내 상장사 중에서 사업 내용이 더 유사한 친구들을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웨이버스와 E8 정도를 좀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웨이버스가 GIS 플러스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좀 높고 E8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E8는 삼성과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 딱히 주가 추이는 처참합니다. 공모가 2만 원이었는데 현재 주가는 2,000원도 안 되거든요. 물론 E8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이지스는 흑자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국내 디지털 트윈 기업들은 산업 팩토리 단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반면에 디지털 어스 플랫폼은 국토 전체를 넘어서 전 지구를 데이터로 본뜨기 때문에 한 차원이 더 높다라고 회사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웨이버스의 시가총액 516억 원, 매출은 웨이버스가 더 크죠. 웨이버스의 시총 516억 원, E8는 257억 원, 이지스는 공모가 기준으로 1,433억 원. 이게 과연 적합한 밸류인지, 웨이비스에 대비해서 거의 3배에 달하는 시총이 맞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긴 했습니다. 자, 근데 수요 예측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왔죠? 결과 바로 확인하시죠. 잘 나왔다기보다는 상단으로 확정이 됐죠. 경쟁률 1109.86대 1, 2230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기관 수는 페스카로보다는 조금 덜한 정도, 그래서 참여도가 엄청 뜨거웠다기보다는 적당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로 13,000원에서 15,000원 제시됐는데 전부 다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가격이 좀 별로라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가벼우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는구나 싶어서 상단으로 우선은 참여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그래서 공모가가 15,000원으로 확정이 돼버렸네요.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7.09%, 수량 기준으로 6.31%, 제도 변경된 이후의 종목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마저도 15일에 거의 다 몰려 있고요.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테라비홀딩스나 페스카로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관들도 상장 당일에 치고 빠지려고 작정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수요 예측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이래도 최종 확약은 생각보다 그래도 높을 수는 있겠죠. 70%대까지는 어렵더라도 50-60% 수준 정도? 자,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5,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225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33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일과 3일에 걸쳐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12월 11일, 뉴진 스펙 12호와 동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주관이고 최소는 10주입니다. 증거금 75,000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27.13%에 해당하는 259만 2062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389억 원 정도. 확약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300억 원대라 제가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종적으로 확약이 적용되면 조금 더 가벼워질 수가 있겠죠. 자, 기존 주주의 비중은 42.13% 정도입니다. 아주 높지는 않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5% 이상 주주로 2024 에이스톤 프로젝트 5호가 있고 1% 이상 주주에는 벤처금융들과 NH투자증권 그리고 개인들이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는 얼마인가? 기발행된 우리사주조합은 1960원에 발행이 됐고요. NH투자증권 등 4개 투자자는 11,060원에 들어왔습니다. 2024 에이스톤 프로젝트 제5호의 단가도 11,060원.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모두 공모가 기준으로도 수익 구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에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기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도 그나마 26년 예상순이익과 웨이버스의 펄을 적용해서 산출한 주당 평가가액 17,492원으로 공모가보다 밑은 아니라서 약 한 17% 정도 플러스 정도? 그냥 다행이다 수준으로 참고만 해보세요. 수급 상황에 따라서 아무 의미 없는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를 하자면 장점은 글로벌 5개 기업만 구현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어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심플하게는 그냥 가볍다는 거. 단점은 비인기 섹터의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 구조라 성장성도 좀 애매하지만 실적의 변수도 많은 편이라는 거. E8나 웨이버스 대비해서 시총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봤고요. 뉴진 스펙 12호와 동시 상장이라는 것도 작금의 스펙 전성 시대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냥 얘도 적당한 수익 구간을 기대해 봅니다. 근데 가벼우니까 예상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해보죠. NH에 37만 5천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18만 7,500주, 수수료 2,000원, 계좌는 당일 개설 후에 참여 바로 가능합니다. 기본 등급은 12,000주가 한도고요. 증거금으로 9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우대이신 분들은 해당 등급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균등부터 예상을 해볼게요. 청약 건수는 28만 건 정도 예상하고 균등은 이때 0.67주, 아무튼 추첨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증거금은 3.5조 원 정도를 잡아봤고요. 이때 비례 경쟁률은 2,489대 1 정도, 안전한 비례 안주 증거금은 1,87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천만 원으로 12,000주 풀청약 시에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균등은 빵주, 비례는 5주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7만 5천 원이고요. 기대 수익률 40에서 60% 정도를 잡는다면 가벼운 편이라서 예상보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스펙이랑 또 동시 상장이기도 해서 이 정도를 잡았고 이때 기대 수익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틀치 2.4% 파킹 이자보다 나을 수는 있는데 얘도 페스카로와 마찬가지로 크게 먹을 게 없는 종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펙들의 자금을 적당히 나눠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지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쿼드 메디슨까지 살펴본 뒤에 정리를 또 좀 최종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